오늘 이제 진행하게 될 강의는 전리사기출에 이어가지고 유사기출 부분을 같이 좀 정리를 할 거고, 아마도 전체 문항은 중간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170개 내외를 6회 동안에 풀이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내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요거 문항은 이제 공지를 하긴 했는데, 요거는 중간에 많이는 아니고 한두 개 정도는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변리사기출 강의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170개 정도를 6회에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저도 항상 목표는 한 텀에, 그러니까 1회 3강 동안에 30문제 풀어야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긴 할 겁니다. 감안하시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거 감안해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강의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번부터 바로 진행을 하면은, 자, 그림 하나는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하는 물체 위치, 속도, 자,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위치하고 속도를 각각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자료는 언제든지 또 등장할 수 있는, 출제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X하고 Y축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거 그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문제 풀이는 기울기 아니면 면적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더라. 그러니까 기울기는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 면적은 Y와 X 변화의 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 기울기의 의미나 면적의 의미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량하고 딱 떨어지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는 거고, 얘는 좀 간단하죠.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면, 요건 좀 많이 봤을 만한, 그동안 복습이 좀 되어 있으면, 위치 시간이니까 특히 여기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좀 있죠.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다 바로 찾으셔야 되고, 속도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니까 가속도가 될 거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시간에 대한 곱, 즉 변이가 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럼 먼저 기억을 보시면 V0가 얼마니? 라고 했죠. 자, 그럼 V0가 여기에 있는데 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0에서 2초 동안 V0 속도 일정하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속도이다 보니까 0에서 2초까지의 기울기를 읽어라 라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곧바로 찾으셨어야죠. 6m/s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니은번 x0는 30일까? 자, x0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8초일 때의 위치가 x0야 라고 되어 있어요. 8초일 때의 위치가 x0다. 그리고 0초일 때는, 이런 건 좀 확인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0초일 때는 위치가 0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걸로 문제 풀 거거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이니까 8초까지의 면적을 구할 거예요. 그 면적은 변이라고요. 즉, 만약에 0초일 때 위치가 뭐 2m였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2m에서 변이만큼을 보탠 값이 x0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0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 사각형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12m가 나올 거고요. 삼각형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6, 36인데 나누기 2 할 거니까 18이 되겠죠. 두 개
합한 게 변이값. 다시 한번 0에서 x0까지로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한 값이 30m다. 그래서 마지막 8초일 때 위치는 30m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디귿번 t0가 얼마일까? 자, 디귿번은 여기도 t0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도 t0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에서 딱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시면은 지금 2초에서 t0까지 직선이에요. 나에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2초에서 t0까지.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냥 이용하시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요만큼 값이 있으니까 요만큼의 기울기는 2에서 8, 6에서 빵 됐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요 구간이 즉 여기 마이너스 2만큼 변했기 때문에 2만큼 변해야 돼요. 8에서 2초가 플러스가 되니까 따라서 t0는 10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 있을 것 같고요. 또는 t0일 때의 위치가 28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즉 0에서부터 t0까지의 x축상에서의 변이가 0m에서 출발했으니까 28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해서 나에서의 면적이 28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구한 값이 8초까지의 면적이 30이기 때문에 8초에서 t0까지의 이 면적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역시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t0는 10초가 된다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가볍게 일단 워밍업으로 시작하는 8번 문제. 그래프 나오면은 쫄지 말고 설령 내가 보지 않았던 그래프가 나와도 이거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강의 중에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위치에 따른 운동에너지 그래프다. 이거 되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직선 형태 같이 이렇게 나왔다. 여기도 똑같이 기울기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을까? 또는 면적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을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라는 거는 x축 변화에 대한 y축의 변화량일 거고 면적이라는 거는 y축 물리량과 x축 물리량의 곱 이런 꼴이 될 거란 말이죠. 요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이게 여기를 조금 째려보면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거든요.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R자임이 아니죠. R자임 곱하기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특히 의미가 있죠. R자임. 이런 것들도 출제를 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 보는 XY축이 나왔다. 모르는 걸 출제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질문을 한 거일 거기 때문에 기울기 표현해보고 면적 표현해보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량하고 연계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결과 1초, 2초, 3초일 때 위치를 각각 어디야? 라고 줬고요. 그래 놓고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t는 0초였을 때 물체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따라서 얘는 문제풀이 시간과 관계없이 일단 쉬운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대놓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식 정리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조합 잘하면 그냥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문제 푸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시간 차이는 나겠지만 난이도 자체는 높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위치하고 시간을 주고 어떤 최초의 위치를 질문을 했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없으셔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 식은 암긴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1순위는 평균 속도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변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2 곱하기 가속도 변이, 얘가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보통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뭐 어쩔 때는 뭐 2개 정도를 조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고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관건이긴 하겠죠. 저는 이 선택지가 이게 2개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셔야 되는 거, 평균 속도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해설지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자료 때문에 위치, 시간, 위치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변이하고 시간 들어가 있는 이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한참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설지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2번째 선택지가 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 자,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바퀴 이상을 학습을 하셨으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 평균 속도의 기본 뜻은, 얘는 기본 뜻이 아니고 식정리하다가 나온 일종의 요령에 해당하는 정리예요. 기본 뜻은 평균 변화율이죠. 순간을 물어보면 순간 변화율을 미분을 하는 거고, 이게 평균값의 기본 뜻이, 기초 뜻. 총 걸린 시간 동안에 총 y 변화, 총 위치 변화, 요게 평균값이란 거의 기본적인 뜻이다. 자, 그러면 자료를 좀 적어 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0초일 때 구해야 되니까 t 0초, 1초, 2초, 3초까지 있죠. 3초. 그리고 x축상에서 움직이니까 x라고 표시하고, 0초일 때 구해야 되고, 1초일 때 마이너스 2m, 2초일 때 마이너스 5m, 3초일 때 마이너스 12m. 그래서 대놓고 뭐가 나오냐면 1초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 나옵니다. 평균 속도, 총 걸린 시간이 1초 동안의 총 위치의 변화 마이너스 3이니까 1초 동안에 마이너스 3m 변했구나 라는 거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죠. 여기 이 구간에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는 거는 여기다 써야 돼요. 평균 속도입니다. 자, 1초 동안에 마이너스 7m만큼 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7m/s가 나오죠. 그러면 평균 속도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간을 등속도 운동을 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 속도나 구간의 정가운데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다. 2번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즉 마이너스 3m/s라는 건 구간의 정가운데 시간 1.5초에서의 순간 속도예요. 그리고 2.5초에서의 순간 속도가 마이너스 7m/s가 됩니다. 아, 그러면 1초 동안에 마이너스 4m/s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4m/s 제곱이야. 만약에 가속도를 질문했으면 이런 식으로 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끝났죠. 요게 정답 구하는 거니까 포인트 다른 색깔로 할게요. 그럼 나 0초일 때 요때 평균 속도 구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0초일 때입니다. 0에서 1초까지 0.5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될 거예요.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 마이너스 4만큼 변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변할 때도 마이너스 4만큼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0에서 1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플러스 1m/s가 돼야죠. 가로넣기 하는 거죠. 가로넣기. 그러면 0에서 1초까지의 속도가 플러스 1초 동안에 플러스 1m 변이가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3m가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이긴 한데 근데 요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수능 강의를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자기 것처럼 될 때까지 이걸 연습하라 그럴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이쪽에 운동 표현 자체가 출제되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돼요. 50% 정도 되는 데다가, 그리고 어렵게 빡세게 출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브로 사용이 되거나 단독으로 나와도 쉽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10개 정도의 출제 수준인데다가 그리고 아주 빈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그냥 선택하기 좋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추천은 이건데 얘로 가겠다. 그럼 변이라는 게 이렇게 될 건데, 자, 분명히 얘는 이름이 변입니다. 위치의 변화량. 그럼 최종적인 위치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원래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그죠? 마지막 위치는 원래 위치 더하기 변화량이라고 써야 되겠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얘다라는 뜻이에요. 변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해설을 봤을 때 이게 확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구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초일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 원래 위치나 구하고 싶고 이 자리에다가 변이를 쓰는 거죠. 그럼 t는 0일 때의 속도 v0 1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1초의 제곱. 자, 여기 또 써놓고 마저 설명할게요. 자, 2초 0에서 2초까지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2초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고요. 자, 0초일 때 위치 똑같이 x0일 거고요. 0초일 때 속도 v0일 거고요. 곱하기 2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2초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0에서 3초까지. 자, 3초일 때 위치 마이너스 12m가 될 거고요. 원래 위치 변이. 자, 문제 마저 풀기 전에 설명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풀면 헤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에서 1초까지, 1에서 2초까지, 2에서 3초까지. 사람의 습성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강하거든요. 그 요거는 어차피 이거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데 1에서 2초까지, 1에서 2초까지. 그럼 2초일 때 마지막 위치 마이너스 5. 그러면 1초일 때의 위치가 원래 위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 여기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1초 동안 운동한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1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V0라는 건 초기 속도, 구간의 초기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1초일 때의 속도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끊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V0에 해당하는 미지수가 총 3가지가 나오게 돼요. 매우 복잡해지죠. 그래서
일부러 0초에서부터 1초까지, 0에서 2초까지, 0에서 3초까지로 식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도 생각하면서 표현하지 않으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거 꽤 어려운데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분명히 답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그냥 다 V0, V0라고 두게 되면 얘는 0초일 때의 속도고 얘는 1초일 때의 속도고 얘는 2초일 때의 속도가 돼야 되는데 같은 교를 써버렸기 때문에 다 오류가 나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깔끔하게 잘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시면 그럼 여기 이제 쭉 요거랑 빼버릴까요? 여기에서 이거를 뺐다라고 치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좌변에 남을 거고 요렇게 빼면 x0 치워지고 v0 하나 남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4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남겠죠. 요렇게 요것도 봅시다. 이쪽에 값이 크니까 요렇게 빼버릴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x0 날라갈 거고 v0 곱하기 1 남을 거고 그리고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러면은 1, 즉 가속도가 마이너스 4야 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럼 V0도 가볍게 나오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V0가 플러스 3m/s 이렇게 되겠죠. 맞나? 따라서 최종적으로 x0는 요 셋 중에 아무 한테나 대입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해설지는 이쪽 스타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을 외웠다가 다가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문제풀이는 그런 연습도 곁들여야 되는 거겠죠. 자, 17번 문제를 풀이용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내가 파악을 했냐 그리고 약간 이제 공간적인 관념 그런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쉽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푸시는 분들에 따라 난이도 체감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보시면 자 정지 상태에서 외부 관찰자가 거기에 직선 도로에서 3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1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트럭을 관찰하고 있다.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변리사기 출강이 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 뿅 떠오르면 그려버리는 게 편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그게 확실히 문제 풀 때 정확도를 올려줍니다. 그럼 일단 자동차를 A라고 할까요? A가 30m/s로 달리고 있고 외부 지면에서 관찰자가 봤을 때 트럭을 B라고 할까요? B가 10m/s로 달리고 있대요. 전방에서 A의 전방에서.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질문이 실제로 이 문제 처음 공유 드렸을 때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여기까지 잘 읽었으면 질문이 없었어야 되는데 교수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학습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속력 스칼라잖아요. 그럼 이게 반드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속력은 절대값만 얘기한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물리 문제 아니고 국어 단어? 내 전방은 이렇게는 안 되고 정면 앞을 전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내 차선 앞에 있다는 얘기고 나를 향해서 올 수도 있는데 국어 문제가 아니라 법규상의 문제겠구나. 역주행을 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 낼 때
같은 방향, 운동 방향 같다 뭐 이런 약간의 표현 조금 더 있는 게 좋기는 해요. 뭐 그러지 말라는 물리 법칙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도로 상황 때문에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 차 사이의 거리는 60m이다. 아, 요 순간에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 60m의 거리 차이가 있다. 자, 요 순간부터 크기가 5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속을 했어요. 자동차가. 제가 표시한 걸로 A가 감속하는 과정에서 외부 관찰자가 측정하는, 자, 여기가 이제 질문인데, 승용차와 트럭 사이의 최소 거리는, 말 바꾸면 둘 사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그 구간이 어디야? 이런 거 물어본 거겠죠. 가까워지는 그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이런 거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쉽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림이나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 이게 느려진대. 얘는 10m/s 일정하게 달리고 있고 뒤에는 느려진대요. 그리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도로에서 그렇게 운동 방향을 확 바꿔버리면 안 되지만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면 왼쪽으로 5m/s 제곱이 있는 거니까 쭉 느려지다가 0 찍고 다시 백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가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럼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바뀌면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얘는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그때부터 멀어져요. 그럼 이제 최소 거리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선 이 아이의 A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요거 암산합시다. 5m/s씩 1초당 감소를 해버리니까 6개 있으면 되겠죠. 6초 걸려요. 6초. 그죠?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 계속 써먹어 버릴게요. 그럼 6초 동안에, A 같은 경우에는 6초 동안에 평균 속도 2분의 30 더하기 빵 곱하기 6초. 그죠? 그래서 90m. 30 맞나? 요만큼 움직이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m/s 곱하기 60m. 이렇게 되죠. 얘가 60m를 가고 얘가 여기에서부터 90m를 가니까 추월한 적은 없어요. 당연히. 공간상으로 여기서부터 얘는 60m를 갈 거고 얘가 90m를 갈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A가 B를 추월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좁아지냐면, 요거를 생각했으면 되게 빨리 풀었어요. 언제까지 둘 사이 거리가 줄어드냐면 너무 당연히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클 때까지 거리가 좁아지겠죠.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까 얘가 빨라야지 둘 사이 거리가 줄어들죠. 근데 얘가 B보다 속도가 느리면 B가 더 빠르니까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즉 A의 속도가 30m/s였는데 B는 속도가 10으로 일정하니까 A의 속도가 10m/s가 될 때까지 거리가 좁아집니다. 저는 말을 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한 거고, 이 상황이 빠르게 분석이 됐으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5m/s 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m/s 감속했기 때문에 4초가 걸렸겠죠. 그럼 평균 속도 또 씁니다. 2분의 30 플러스 10 곱하기 4초가 A가 이동한 거리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얼마냐, 80이네. 80m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4초 동안에 10m/s를 일정하니까 40m가 되죠. 자, 그래서 공간상에서 따지셔야 됩니다. A는 80m를 운동을 한 거고요. B는 40m를 운동을 한 거죠. 그럼 둘 사이의 최단 거리는 요만큼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m다 라고 골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따지면 여기는 100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m니까 100m하고 80m의 차이는 20m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 안 그리면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요게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두 번째는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는 상대 속도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상대 속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상대 속도라는 게 두 개가 같이 운동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지는 그냥 멈춰있고 상대방만 움직이는 걸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상대 속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바라봤을 때 B의 속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가 될 거니까 B의 속도는, 자, 요거 활용하겠습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게요. 플러스 10m/s 마이너스 A의 속도는, 자, 초기 속도는 30m/s고 가속도는 왼쪽으로 5m/s 제곱이에요. 그래서 초기 속도 마이너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5t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상대 속도 지금 뭐냐? 얘가 뭐냐면 A가 봤을 때 B의 속도고, A는 G는 멈춰 있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B를 딱 봤어. 그럼 B가 나한테 다가오면 둘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른쪽을 내가 플러스로 두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뒀거든요. 그림 상황 보시면, T가 작을 때는 마이너스의 부호가 전체 값이 나오기 때문에 A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B가. 언제? 4초일 때까지. 4초가 넘어가면 플러스 값으로 바뀌죠. 그럼 A가 보기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0에서 4초까지만 따져버리면 끝난다. 여기서 또 평균속도 그냥 따져버릴게요. 2분의 0초일 때는 마이너스 20이고요. 4초일 때는 빵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m/s 곱하기 4초가 A가 봤을 때 B의 변입니다. 마이너스 40m가 나오죠. 즉 4초까지 A 입장에서 B가 40m를 다가와버리죠. 원래 60m 떨어져 있었는데.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는 20m가 됩니다. 해설지는 좀 더 일반화해서 약간 수학적인 스타일로 쭉 마지막까지 표현을 한 건데, 얘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오바예요. 이 정도 선에서 상황 분석으로 문제풀이를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제 일반론을 다루다 보니까 해설은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이라는 거는 혹시 까먹었을까 봐 어떤 최소값 내지는 최대값, 물리량에 대해 이런 거 질문을 했다라는 거는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미분. 아니면 산술기하평균 따지라는 건데,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미분한 게 0이 되는 게 최소 아니면 최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기출 강의에서 몇 개가 아니지, 얘기는 했었으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19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자유낙하시켰다. 그럼 내용상으로는 자유낙하, 즉 중력장 운동 내용인 것 같고, 2분의 1 h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그럼 시간 보는 순간에 자유낙하인데다가 시간 뭐 이런 거 써야 되니까 아마 이걸로 문제 풀 것 같아요. 중력장 운동할 때 운동시간 같은 경우에 이런 스타일 아니면 g분의 y방향의 초기 속력 또는 도착하는 순간의 속력, 이 스타일로 갈 건데, h 주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갈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잘 읽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라지 t야 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죠? 그 나머지 높이를 낙하해서 바닥에 탄성 충돌을 한 후에 다시 원래 높이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물리 아닙니다. 국어 독해 능력이죠. 여기까지는 라지 t고, 문장상 그 나머지를 낙하하고 튕긴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현해. 가 질문이죠. 문제를 어떻게 읽었냐에 따라 아주 달라지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정리도 해보고 정리됐으면 암기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반드시 최고점이 들어가야 돼 라고 강조를 했어요. 즉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최고점에서부터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루트 g분의 2h 스타일로 표현을 한다? 안 됩니다. 즉 2분의 1 h로 두면 안 됩니다. 왜? 여기가 최고점이 아니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죠. 그럼 난 노란색 경로에 대한 시간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 라지 t는 2분의 1 h를 낙하하는데, 최고점에서부터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따라 루트 g분의 2 곱하기 2분의 1 h니까 h가 돼요. 그리고 이건 너무 쉽네. 여기에서부터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올라가는데, 일단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루트 g분의 2h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절반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 두 개 더해버리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일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예요. 빼기 이만큼을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라지 t.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요게 라지 t가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2 라지 t, 얘도 루트 2 라지 t. 요 두 개의 합이니까 딱 t로 묶어버리면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문제풀이의 절반은 문장을 잘 읽어야 된다. 물리도 한국말로 어차피 한글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문장을 꼼꼼하게 오역 없이 잘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의 나머지 절반은 분명히 최고점에서부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 중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 저걸 시간 루트 g분의 2에 7 쓰면은 안 된다. 최고점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0m, 아이고야, 인 지점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놨으니까 A는 자유낙하할 거고요. 자, 지면에서 그 순간에 물체 B를 A를 향해서 연직 위로 50m, 요 그림에 있는 거 그대로 묘사한 거네요. 그럼 둘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나겠네요. 그래서 A하고 B가 충돌하는 지점, A하고 B가 충돌하는 지점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야? 여기 어딘가에서 부딪힐 것 같은데 그 부딪히는 지점까지의 높이가 얼마야?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얘는 물체 두 개가 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아이의 가속도가 같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상대 속도로 푸십시오. 왜냐? 두 아이의 가속도가 같을 때 서로에 대한 상대 속도는 등속도가 되니까. 가속도가 있는 운동보다는 가속도가 없는 운동이 훨씬 직관적이고 편하고 빨리 풀리고 잘 안 틀리니까.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따라서 A를 기준으로 하던 B를 기준으로 하던 어쨌든
A가 봤을 때 B는 50m/s죠. 이걸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요. A가 봤을 때 B는 얼마를? 100m를 다가오는 거예요. 몇 초? 2초 걸리겠죠. 근데 나는 이제 B 부딪히는 지점까지의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B 가볍게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이때도 일부러 이걸로 풀게요. 평균 속도로. 그러면 2분의 50 더하기, 자, 중력가 속도는 아래쪽으로 10m/s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초 지났으니까 20m/s 까먹었겠죠. 그러니까 30이 됐겠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80m가 나오죠. 80m 높이에서 만나더라. 이렇게 구하는 거죠. A, B의 운동을 따로따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건 고집입니다. 오래 걸릴 거고 분명히 이거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그 고집 피우지 마시고 둘의 가속도가 똑같으면 무조건 상대 속도로 표현해 놓고 시작하자. 자, 22번. 요것도 이제 문제 똑바로 잘 안 읽으면은, 오, 까다로운데 이럴 수 있는데, 자, 조금 짧으니까 천천히 한번 똑바로 읽어볼게요. A는 어떤 건물 옥상에서 정지 상태 물체를 자유낙하를 시켰다. 그림이 딱 뭔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높이에 있는 지점에서 뭔가를 자유낙하 시켰대요. 이게 뭐 잘 모르겠으니까 요 높이 대충 H라고 두고. 자, 그리고 여기 9초 후에 물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자, 첫 줄, 둘째 줄 같이 보니까, 아, 손을 딱 놓은 다음부터 쭉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빵 부딪혔는데 소리가 이제 올라왔겠죠. 놓은 순간부터 9초 걸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듣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 그럼 얘가 쭉 내려와서 부딪히는 순간에 속력이 있을 겁니다. 뭐 아마 H로 표현하면 루트 2gh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리고 단서를 보니까 중력가 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나왔고 음파의 속력은 320m/s다 라고 했어요. 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땅 부딪힌 다음에 음파가 올라왔겠죠. 근데 얘는 속력 안 변해요. 320m/s야 라고 고정시켜 버렸으니까. 오늘도 음파 올라오면 느려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야 라고 그냥 놔버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음파의 속력은 그냥 등속입니다. 아, 그러면 9초라는 거를 써먹어야 돼요. 9초. 그렇네. 그러면 그 9초가 뭐냐? 일단 얘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음파가 요 높이를 올라오는데 걸리는 요 시간의 토탈 합이 9초야. 요거를 파악을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일단 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없다가 나눠지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9초네. 9초. 그럼 물체 자유낙하 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 그럼 문제풀이의 핵심 개념은 요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루트 g분의 2h 또는 g분의 도착하는 순간에 y방향 속력 또는 위로 쐈으면 올라가는 출발하는 순간에 y방향 속력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이런 스타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물론 얘는 제가 표시한 기호로 하자면은
G분의 V 내지는 G분의 루트 2GH. 그 어차피 이거 나오죠. 똑같이. 다음 구초가 자유낙하한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그럼 여기가 요걸 내가 H라고 놨으니까 요 시간 뭐 T라고 둔다면 얘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 320m/s 분의 H. 왜냐면 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인데 지금 나 시간 구해야 되니까 시간은 속도의 크기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요걸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시면 돼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루트 G분의 2H 더하기 요 스타일 320분의 H 요게 9초야. 답은 나오죠. 왜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이 루트 2GH거든요. H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제곱해가지고 요 H제곱 나올 거니까 H 구할 수 있을 거야. G는 어차피 10m/s 제곱으로 줬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좀 많이 복잡해. 그죠? 요런 스타일도 있을 거고. 두 번째 9초를 써먹을 건데 이걸로 써먹으면 안 되나? G분의 도착하는 순간에 속력 요 스타일로 써먹으면 안 되나? 저는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약간 요령을 부린 거죠. 그리고 H 어차피 내가 만든 기호거든요. H 이거 없어져야 되는 기호예요. 없어져야 되는. 근데 물체가 낙하한 거리도 H고 음파가 올라간 높이도 H예요. 지금 이 물체하고 음파하고 각각 이동한 변이는 H로 똑같습니다. 오, H로 똑같다? 라는 거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평균 속도 쓸게요. 물체 평균 속도는 낙하는 동안에 출발할 때 속도가 빵이었으니까 제가 쓴 기호로는 2분의 V가 될 거고요. 곱하기 그러면 가급적 얘 대신에 속도 들어가 있는 이거 쓰는 건 낫겠다. 중력 가속도 10분의 도착하는 순간의 속력 V 이거죠. 요게 H입니다. 또한 음파 입장에서의 H는 320m/s로 t 동안의 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저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320 곱하기 t가 될 거고요. 그럼 20분의 v제곱이 t는 여기 있죠. 9 마이너스 10분의 v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선택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엄청 심하게 빡세죠. 왜? 일단 숫자가 너무 커. 이거 넘기면 여기만 해도 뭐 180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나이가 어린 분들만 좀 유리하고 나머지는 좀 빡세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어디 가냐? 320 빼먹을 뻔했네. 요것만 넘어가도 지금 천 단위가 확 넘어가 버리니까. 이건 진짜 절대 창피하지 말고 저라도 제가 이 시험을 본다? 이 문제의 스타일이 나왔다? 나 5번 대입할 겁니다. 훨 빠릅니다. 하필 그래서 이걸로 내가 식을 좀 선택을 한 거야. 식전개를. 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V인데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H를 대입을 할 수 없어요. 난 V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자리만 보면 돼요. 그냥 사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50인가? 찍었어. 50?
그럼 25인데 2분의 20 올 거고요. 또는 20분의 25 일단 대충 써놓고 그러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가 50이면은 이거 5대잖아요. 5. 그럼 4 곱하기 320이라 여기는 숫자가 딱 떨어져요. 좌측은 분수꼴인데 안 돼. 80이다? 88 넣으면 이거 64거든요? 88에 64니까 나누기 2 했으니까 여기 32예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80 넣으면 이거 8이니까 1이네 32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겁나 빠릅니다. 생각보다. 너무 끝까지 숫자를 다 계산하려고 막 안 하면은. 그래서 이 계산이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야 이거 혹시 대입할 수 있나? 된다면 하십시오. 정답률도 굉장히 확 올라갈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풉니다. 대입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보고 조금만 쉴게요. 27번 중력장 운동 조금 대표적인 문제 스타일인데 자, 지점 5에서 같은 속력 V로 던진 물체 A, B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5로부터 수평거리가 2R, R인 지점인 PQ에 각각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UI는 2R만큼 수평 이동했고 그 다음에 UI는 R만큼 수평 이동을 했네요. 자, 그리고 하나는 각도를 줬습니다. 얘는 45도의 각도로 쌌고 45도보다 큰데 얘는 세타로 쌌어 라고 쓰여져 있죠. 동일 직선상에 있을 거고요 라고 되어져 있네요. 기억번 R을 G와 V 제곱의 스타일로 표현을 해라. 이 식 기호만 보는 순간에 이거 말고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중력장 운동에서 수평 방향 도달 거리는 G분의 초기 속력의 제곱 사인 2세타. 요것도 한번 유도해 보는 게 좋기는 하고 그리고 대부분 외우고 있으니까 나도 외우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끝났네. A로 따지면 끝나네. A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 2R이거든요. 그럼 G분의 V제곱 사인 90도니까 그쵸? 90도 어차피 1이니까 따라서 R이라는 거는 G분의 V제곱에 대해서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그냥 깔끔하게. 그 다음에 니은번 세타가 몇 도일까? 그럼 A, B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A가 2R만큼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했고 B가 R만큼 운동을 했다를 써먹으라는 얘기죠. 수평 방향 이동 거리를 써먹어라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표현을 하면은 끝나요. 자, B 가면 B는 R만큼 움직여요. 얘가 G분의 V제곱 똑같고요. 사인 2세타가 될 겁니다. 근데 R이 얼마라고요? 요거라고. G분의 V제곱에 대해서 2분의 1이라고. 즉, 사인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추천은 30도는 아닐 거니까, 왜냐면 30도면은 세타가 15도가 돼야 되니까, 나 이런 거 잘 못 외워요 라는 분들,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사실.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것 뿐이지. 사인을 한번 그려라. 그럼 2분의 1일 때가 30도다. 그럼 이쪽에도 2분의 1 하나 더 있다.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도 30도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요게 30도가 돼야 되니까 요 값은 15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세타가 150도, 즉 세타는 75도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몇 번 봤네요. 요런 스타일은. 디귿번. 수평면으로부터 최고점까지 높이는 B가 A의 2배이다.
뭐 그림은 약간 비스무리하게 2배인 것처럼 막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 최고점 높이는 y 방향을 질문을 했으니까 y 성분에 대한 거를 떠올려야 되겠는데 y 성분이 결정하는 거 중력장 운동에서는 채공 시간이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또는 최고점에서 떨어진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이런 스타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h가 2배라면 그러면 이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y 성분 초기 속력은 루트 2배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나 이제 각도도 알았거든. 누가 A였더라? 45도가 A였는데 출발할 때 Y 성분 A의 초기 속력 같은 경우에는 V sin 45도예요. B 같은 경우에 출발할 때 Y 방향 속력은 V sin 75도예요. sin 45도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거에 루트 2배면은 1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90도가 돼야지 말이 되죠. 그래서 틀렸다. 모순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지겠다. 이거 풀어드리면 작년에 한 명 계셨는데 그래서 몇 배예요? 라고 몇 배 높은 거예요? 라고 묻는데 몰라요. 제가 사인 75도를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진행할게요.